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초에 갭이 뜨면서 나오는 종목들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봉이라든가 주봉, 분봉 여러가지 그리고 호가창도 봐야 되겠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상을 찍으면서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초에 갭이 뜬다라는 것은 전날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겠고 재료나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더군다나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갭이 만들어지는 형태들도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가지 고려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아주 심플하게 이번에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단타에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조건 검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초가 갭이 뜨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고요. 종가 시가 기준 상승 갭이 1.5% 이상으로 했습니다. 뭐 조정이 가능하겠죠. 나는 3%, 5% 혹은 0.5% 상승이 된다면 그 종목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종목들이 뜨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5만 주 이상, 그리고 전날 대비 저가 등락률은 3% 이하로 이제 설정을 해 봤는데요. 그런 종목을 검색을 해 봤더니 이제 19종목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그 종목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이 뜬 종목이 GRT라는 종목인데요. GRT라는 종목 갭이 1.81%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3분봉을 이날 시작이 된 거죠. 요 캔들을 줄을 그어 놓습니다. 뭐 윗꼬리를 하던 아랫꼬리를 하던 상관은 없겠는데 저는 보통 이제 몸통 기준으로 이제 줄을 그어 놓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오를 것처럼 하다가 이제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는 그 시점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21%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고려사항은 오늘은 제외를 합니다. 단지 차트로만 설명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호가창도 보시면서 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신라 섬유라는 종목도 이렇게 갭이 떴는데요. 갭이 2.72%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로 이제 3분봉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빠졌죠. 빠지고 나는 돌파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뭐 살짝 올라오긴 했겠지만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고점을 연결했다면 한번 몇 프로 나오나 볼까요? 네, 한 2% 정도 나왔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손절이겠죠. 내가 들어간 캔들을 잡고 그 캔들을 이탈한다면 난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일 기업공사가 이제 갭이 일봉으로 본다면 갭이 5.93%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3분봉으로 들어가서 줄을 그어봐야 되겠죠. 뭐 요 라인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수의 근거는 되지 않았겠죠. 여기를 돌파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문배 철강도 볼까요? 문배 철강도 줄을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캔들. 결국은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3분봉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평선 매매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3분봉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라인을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지지 혹은 돌파가 가능하겠죠. 요 라인 본다면 돌파 매매 충분히 가능했겠고, 요 사이에서 이제 했다면 3% 적당히 이제 단타로는 괜찮은 그런 구간이었고, 양지사를 본다면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한번 줄을 그어 볼게요. 뭐 요런 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매수의 근거는 뭐 요 라인 올라오는 그 시점, 돌파하는 시점,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는 시점, 요 라인에서 매매가 가능했겠죠. 이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을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한 19%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일봉에서 거래량에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의 차트라면 더 좋겠죠. 또 SCI 평가 정보가 요 라인이죠.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요 기준으로 한다면 요런 자리들이 됐겠죠. 요런 자리들 그랬다면 수익이 꽤 크죠. 잘 안 보이나요?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SMCNC 매매할 근거는 딱히 나오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인탑스 한번 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러면 매수 타점이 대략 요 정도, 또 요 정도 보였겠죠.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요 구간으로 한다면 3%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나라 M&D 근거가 안 됐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은 되진 않았고, 지지하면서 이제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 구간에 살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손절을 이제 기준을 잘 정해야 되겠죠. 금강철강도 이제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요럴 때는 이제 꼬리 부분으로 해도 무방하고, 결국은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만들어진 몸통 기준으로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그랬다면 요런 구간에서 매매가 됐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오진 않았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L 라이프 디자인도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돌파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충분히 가능했고요. EID라는 종목인데 요 자리네요. 요런 자리. 네, 요런 자리죠. 그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재차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리아 SE가 이제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시초에는 이때였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면 또 크게 수익이 나왔겠죠.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25%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보통 제가 영상을 통해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봐야 된다 한번 보면 요 자리가 이제 고점이 된 거죠.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LTTN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 딱히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았고요. 9월 14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 딱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매매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구간은 좀 가능했겠죠. 소마젠 같은 경우는 요 구간 이제 돌파는 요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했을 거고, 만약에 요 자리를 지지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빠졌다면 바로 이제 손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손절 라인은 내가 들어갔던 캔들을 기준으로 하던, 바로 앞전에 이제 저점을 기준으로 하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단타는 말 그대로 짧은 단이기 때문에 짧게 수익이 나던 혹은 짧게 손실을 내던 그 날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또 갭이 뜬 종목들 한번 볼까요? 강원 에너지. 강원 에너지가 뭐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올라오는 요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됐겠죠. 그리고 뭐 요 자리도 매수 타점이 됐을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래도 4%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썸에이지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죠. 이렇게 줄을 그어 본다면 에이텍T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오늘 갭 상승이 됐던 종목들 빠르게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 신용정보 말고 SCI 요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요 자리였겠죠. 요 자리였고 여기가 이제 돌파 자리였고요. 그럼 이제 일봉으로 보는 거죠. 일봉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그동안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일정한 구간은 이제 저항이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3,130원 혹은 윗꼬리 요 기준으로 한다면 뭐 요런 가격대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텐데요. 그 라인도 이제 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죠. 거의 이제 저항 근처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도입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5%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죠. 간단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손절의 기준을 어떻게 내가 정하고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 보고 또 전날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시초가에 얼마나 높게 시작이 되는지, 그럼 첫 번째 만들어진 3분봉 캔들 기준으로 그 캔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라든가 돌파를 보면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갭 상승이 된 시초가 지지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